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3월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한 분기가 다 지나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 변경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 또 꾸준히 봐주시면서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최대 주주 의무 보유 물량이 4월 달에 가장 많이 풀리는 게 두산중공업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수급, 오늘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좀 많이 나갔는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제 생각과 수급 또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시장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들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톡 3월달 전체 거래 내역인데요. 한 8종목 들여서 한 종목을 좀 제외하면 나머지 승률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전체 합산 수익률 27.93%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손실은 최대한 적게 보면서 좀 하나하나 청산을 좀 드렸습니다. DB 하이텍 그리고 덕신하우징 1차, 2차 나눠서 청산을 드렸고 유진로봇 이렇게 6%에서 10% 청산을 드렸고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 보유 중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좀 지쳐 계시거나 두산중공업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무료방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듯 하고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계좌 사용하시더라도 요즘은 계좌 2개에서 3개 좀 많이 돌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안타로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흐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증시에 대한 예측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미 증시, 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진전에 또 상승세 마감이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협상에 대한 성과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증시는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의 증시가 좀 괜찮을 때는 오히려 좀 별로인 모습이었고 오늘처럼 미 증시가 좀 떨어졌을 때 우리 증시는 나름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 따라서 무조건 국내 시장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선행 조건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전쟁이 더 이어지더라도 시장은 이미 지난달부터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선 반영된 부분도 있을 테고 좀 확실하게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또 우려감 해소로 또 시장은 또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좀 포트에 담아두셔도 좋을 듯 하고 특별 이슈에 따라서 급등주를 따라가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잡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 그리고 코스닥은 0.58%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미국 나스닥 요 흐름도 무난하게 좀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도 동조화되었습니다. 막판에 환율이 1212원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코스피 외인들이 다시 1700억가량 좀 이탈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코스피나 코스닥 외인과 기관 또 견조한 매수세로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올해 들어서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최근 3개월 이렇게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말쯤에 좀 무난한 이런 흐름을 보이던 지수는 1월달 들어와서 급격하게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10%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6% 이상 1월달에 급락을 좀 내내 했습니다. 2월달 들어서 조금 뭐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제 부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 없이 거의 보합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3월달 들어와서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고,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2주 정도는 좀 하락을 하다가 막판 2주 정도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내내 한 2% 정도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7% 정도 올라온 이런 몰려 있었던 종목들도 좀 회복세에 접어든 이런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년 사이클로 봤을 때 주식 주기는 1분기가 좀 좋은 편에 속하는데, 올해는 그만큼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을 좀 경험하고 계시고, 아직 1월 달에 이런 낙폭을 회복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면, 아직 정상적으로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의 종목들 모아가기엔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좀 좋은 장이 나와줄 가능성도 전쟁만 끝나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를 좀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셨을 겁니다. 최대 주주 4,700만 주가 코스피에서 두산중공업에게 가장 많이 풀린다라고 했는데,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의무 보유 주식 대량 4월 풀린다. 두산중공업이 가장 많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한 의무 보유 등록 주식 2억 2,600만 주가 4월 중 해제, 매각이 가능해진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꾼 두산중공업이 코스피 등록 업체 중 가장 많이 풀린다. 의무 보유 등록된 상장 주식 총 45개사 2억 2,600만 주가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의무 보유 등록이란 금융위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등에 따라서 최대 주주나 주식 인수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다음 달 14일 두산중공업은 4월 중에 4,784만 주로 가장 많이 풀리게 된다. 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는 어제 뭐 4시 5시 정도부터 좀 떴는데, 오늘의 주가 흐름 플러스 0.25%, 뭐 거의 움직임 없이, 영향 없이 끝났습니다. 보통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거나 시장의 물량이 풀린다는 기사가 뜨게 되면 안 좋게 반응하는 부분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제가 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걱정을 앞서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4,780만 주에 대한 물량, 이 부분은 2021년 3자 배정 유상증자 했었던 물량으로, 대주주와 우리사주 물량이 1년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면서 4월 14일부터 이제 매각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산중공업은 2년 사이에 전환사채도 발행을 많이 했고, 유증도 2번 이상 좀 때렸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때렸던 뭐 유상증자 작년 11월 말 그 보호예수 물량도 1년 후에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의 이런 최대 주주는 두산이며, 그리고 지분으로만 이렇게 엮여 있지만 유사시에는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그룹을 지옥에서부터 지금 살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두중은 두산그룹의 이제 중간회사격으로 이 밑으로 두산 밥캣이라던가 뭐 두산 퓨어셀, 뭐 두산 건설도 아직 가지고 있고,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이 잘 돼야 당연히 두중도 잘 되는 거고, 뭐 두산 그룹 내에서도 두산중공업은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회사죠.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최근에 테스나를 인수를 하기도 했고,
뭐 의료기기 사업도 진출을 하면서 좀 사업들을 잘 정비를 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또 이끌면서 채권단 빚을 지난 2월달 모조리 청산을 하고, 또 나머지 금액은 신사업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회사가 재무나 유동성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두중은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불과 1년 전보다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두산이 두중의 최대 주주격으로 물량을 다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뭐 던진다 하더라도 큰 물량을 빼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사실 두산그룹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뭐 좋았을 때 무리하게 다른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하고, 두중도 뭐 탈원전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은 것도 맞지만 두산건설이 가장 골칫거리였습니다. 두산건설을 살려내기 위해서 두산뿐만 아니라 두중도 같이 자금도 출자하고 좀 도와주다가 이사단이 나고, 결국엔 또 중요한 회사들을 다 매각을 하고 인력도 감축하고, 현재 핵심은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두산을 이제 중심으로 이런 자회사들이 좀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절대 지분 구조상이나 회사가 다시 지옥으로 가는 이런 리스크까지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다른 뉴스도 체크를 해보면, 산업부 체코와의 공동 원자력 연구 사업에 12억을 지원하겠다. 산통부가 체코 기업 기관과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가 진행하는 기업 기관에 3년간 12억 원을 지원한다. 자국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본입차를 개시한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해서도 입차를 참여하는 팀 코리아를 간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체코와의 원전 공동연구 사업은 5월 말께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7월 중 사업 계획서를 받아 11월 과제를 확정해 협약을 맺는 일정으로 추진 예정이다. 체코와의 원자력 공동연구 지원 결정은 현재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간접 지원 성격이 강하다. 원자력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정한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로드맵에 6대 기술 분야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례적으로 지원을 건설했다. 체코는 이번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간 이제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당장 원전 한 기 건설 사업이지만 체코 정부가 최대 원전 3기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추가 수주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산업부는 체코, 웨이, 스페인과의 신재생 에너지 공동연구와 노르웨이와의 2차전지 공동연구 과제 각각 또 18억 원을 지원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할 거고, 원전에 대한 강국으로 좀 다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체코 원전 수출에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전 운영을 하고 정비를 하고 건설을 해서 시운전을 하는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현지 니즈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산업부의 12억 지원도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레포트에서도 좀 자료를 읽어봤는데, 해외 주요 원자력 진행 이런 현황에서 내년에 사업자를 진행할 수 있는 뭐 체코라던가 폴란드, 사우디, 그리고 루마니아 정도 중에서 체코가 한국 수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대부분 국가는 이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어느 정도 침을 발라놓은 형국이라서 체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체코만은 좀 놓칠 수 없는 이런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좀 보겠습니다. 여는 때와 다름없이 똑같은 수급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인과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순매도로 일관을 했는데, 뭐 프로그램도 오늘 14만 주 순매수, 외국계 창구에서 JP모건도 오랜만에 16만 주가량 순매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하지만 매도세 물량 자체가 최근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기관이 오늘 202만 주가량을 털어냈고, 그 중에 금융투자가 201만 주를 던지면서 거의 마지막 발악 수준의 매도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투신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물량을 좀 정리를 했고, 연기금이 오늘 36,000주 이탈을 하면서 3일 연속 마이너스 한 18만 주가량 매도를 쳤습니다. ALWR에 대한 거래가 내일부터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도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오늘까지 이렇게 큰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보여지고 1WR에 대한 일정 해소가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된 흐름과 의도대로 이런 수급들과 그리고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 전체 거래량 대비 25%까지 오늘 좀 비율이 나와주면서 190만 주 이상 수량을 늘려갔습니다. 최근 3일 동안 130만 주, 170만 주, 190만 주까지 이렇게 좀 규모가 커졌고,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 그리고 기관 이렇게 증가세와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공매 잔고 같은 경우도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2,443만 주로 27일 전일 대비 77만 주가량 좀 늘어났고, 3월 초에 1,500만 주의 공매 잔고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차 잔고 좀 보시면 20일경부터 신규 체결량이 상환을 좀 앞질렀고, 최근 들어서 보면 466만 주 신규 체결과 상환은 69만 주가 좀 되면서 그 차익만큼인 잔고 수량도 이렇게 7,100만 주까지 증가세,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1조 4,500억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WR 이제 신주 물량 교환을 위해서 공매도도 많이 이용을 했고, 신규 대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치에 비해서 그리고 계속 공매도를 쳤던 이런 수치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앞으로 4월부터 감소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대차나 공매도가 줄어들 수 있을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큰 폭의 반등 흐름은 없었습니다. 0.25% 상승한 245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최근 4일 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좀 밀어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잠시 쉬어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거래량도 계속 음봉으로 이렇게 늘려가서 어제는 1,000만 이상까지 좀 올라왔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다시 양봉의 거래량은 7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좀 제동을 걸어 주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내일 또 양봉의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좀 터지면서 주가를 횡보하게 만들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이렇게 바닥권인 이런 16,000원 부근에서 23,900원 고점까지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좀 올라온 거에 비해선 현재 추세 완전히 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기울기가 좀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쫓길 수는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거의 한 13%가량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앞자리를 2만원대에서 만원대로 좀 바꾸지 않았다는 부분이 일단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박스권 하방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기회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물린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수익권에서 불타기를 하려는 분들은 똑같이 주가가 조금이라도 낮은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2만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바로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제대로 잡혔는지 하루 이틀 정도는 체크하고, 또 추매 시에는 양봉이 좀 나올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1WR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고 4월 5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가 됩니다. 금일 본주도 잘 버텨내고 4월 초부터 중순까지 1WR에 대한 이런 상장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예수 물량 소화 기간을 좀 잘 거친다면 다시 좋은 흐름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버텨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4월달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라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전화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